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식혁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혁명의 앞장에 들어가면서 잠재력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은 내부의식, 무의식을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무의식은 진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잠재력, 무의식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이것을 드러나게 할 수 있겠는가가 관건이겠지요. 세 번의 단계에 걸쳐서 이 방법이 발전을 합니다. 첫 번째로 1971년 조지 굿하트라는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역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잠재력, 무의식은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 그것을 인식할 수는 없지만 신경, 우리의 근육에 바로 즉각 신호를 준다는 것입니다. 조지 굿하트 박사가 발견한 방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근이 나에게 맞다 그러면 힘이 들어오고 나에게 맞지 않다 그러면 힘이 빠지고 TV 프로그램에서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수십만 수백만 번의 이런 실험을 거치면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조지 굿하트라고 하는 박사가 응용 운동역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립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근육은 육체에 이롭지 않은 것을 접하면 즉각 그 근육의 힘이 저하한다. 이 흰 설탕을 혀끝에다가 살짝 올려놓고 그 순간에 이 근육의 힘을 재면 순간적으로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에 해로운 것은 근육이 힘이 빠지고 인체에 긍정적인 것은 근육의 힘이 들어온다. 라는 것을 이제 조지 굿하트 박사가 발견을 해내게 됩니다. 이제 정신과 의사셨는데 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박사가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까지 이것을 확대를 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을 했을 때는 힘이 들어오고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힘이 빠진다. 히틀러를 생각했을 때는 힘이 빠지고 링컨을 생각했을 때는 힘이 들어온다. 우리의 육체는 건전하지 못한 감정적 태도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근육의 힘을 순간적으로 약화시킨다.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한 겁니다. 존 다이아몬드 박사가 아주 많은 실험을 합니다. 신설탕을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근육의 힘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이것을 이제 더 발전시킵니다. 의식의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각각은 다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터미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진실된 사실을 생각을 하면 전기 스위치가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거짓을 얘기했을 때는 전기 스위치가 내려간 것과 같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1994년도까지를 연구한 것을 책으로 발간을 한 것이 바로 의식혁명입니다. 이 의식혁명의 방법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단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시험자가 되고 한 사람은 피험자가 되는 겁니다. 대상이 되는 거죠. 삼각근의 근육의 힘을 측정을 합니다. 진실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굉장히 상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방법을 숙지하시고 두 번째로 주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숙지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호킨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 융의 의식 레벨은 500 이상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문장에 도대체 뭐가 문제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칼 융이라는 사람은 과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다르게 했습니다. 칼 융의 의식 레벨은 500 이상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하니까 비로소 힘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단어 하나에 이것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의식혁명 책에도 이 방법이 여러 군데 나오고요. 호모 스피리투스가 20년 정도를 더 연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공부를 하고자 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552페이지인데 이 책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핵심 포인트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운동역학이라고도 하고 근육 테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질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명제가 돼야 됩니다. 칼 융의 의식 수준은 500 이상이었다. 이것이 진실이면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육에. 이것이 거짓이면 힘이 빠지는 겁니다.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자가 있고요. 앞에 피험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잠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피험자 되는 사람이 팔을 이렇게 한 팔을 뻗습니다. 이 시험자 되는 사람은 손가락 한 2개 정도를 손목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저항하세요 하고 강하게 누릅니다. 또는 힘주세요 하고 강하게 누릅니다. 사랑은 200 이상의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저항하세요. 네, 힘이 들어오죠. 미움은 200 이상의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저항하세요. 이 힘이 빠집니다. 호킨스 박사께서 이제 진실과 거짓이 완전히 드러나는 세상이 되었다. 이것의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법은 이제 아셨고요. 주의사항이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기 전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을 해도 좋다라고 허락받았습니다. 그렇다이면 힘이 들어오고 아니다 하면 힘이 빠지는 거죠. 질문의 의도가 200룩스 이상이어야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순수하고 진실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나 저 단체를 좀 비하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질문을 한다. 이것은 그 의도 자체가 200룩스 이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주 지성에 할 수도 있고 자기 양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허락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히틀러와 링컨의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인가, 부정적인 에너지인가, 또 진실된 에너지인가, 거짓된 에너지인가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정을 하는 것을 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항하세요. 나는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세요. 예, 자,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의식 레벨은 200룩스 이상이었다. 저항하세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링컨의 의식 레벨은 200 이상이었다. 저항하세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링컨의 의식 레벨은 200 이하였다. 저항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문형이 아니고 무엇이다. 이 진술문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힘주세요 하고 누릅니다. 순간적으로 강하게 누릅니다. 또는 저항하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누르면 되겠습니다. 반응은 대단히 짧고 신속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진실이면 바로 순간적으로 힘이 딱 들어오고 진실이 아니면 쑥 이렇게 빠진다는 겁니다. 조용한 환경, 그리고 어떤 배경음악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자, 특히 화학 섬유로 된 모자, 그리고 금속 안경테, 목걸이, 시계, 반지 등은 없는 것이 정확도를 높입니다. 재미난 얘기도 써놓으셨는데요. 양복에 넥타이를 매면 부정적으로 된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넥타이가 있다면 넥타이도 좀 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험자는 정확도를 기하려고 하면 눈을 감는 게 좋다. 저도 수천 번을 해봤을 텐데 해보면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힘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힘이 빠진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이런 것들은 조금 질문 자체라든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허락받았다. 이것을 한 번 더 거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다음 대통령은 누구다, 누가 될 것이다. 예언 같은 것은 안 된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부적합한 질문의 예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이기적인 질문에는 정확하게 답변이 되지가 않는다. 이 답은 개인과 무관하고 시험자나 피험자의 신념체계에 영향받지 않는다. 만약에 나의 어떤 그 주관적인 그런 것이 조금 끼어들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질문을 그대로 종이에 써서 편지 봉투에 담는 겁니다. 피험자는 모르겠죠?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거듭할수록 능숙해진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을 숙지를 하고 시작을 했어도 오류가 계속 생깁니다. 이 질문은 요게 잘못됐구나. 이것은 허락을 받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자꾸만 연습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이 주제로 시험을 하려고 그러시면은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룩스 이상의 힘을 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포용, 기쁨, 평화 이런 단어가 있죠. 미움, 전쟁, 분노, 욕심, 욕망, 무기력 이런 이제 부정적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종이에다가 무작위로 써놓고 그것을 피험자가 손에 들고 있어도 되고요. 가슴에 대고 있어도 됩니다. 시험을 해보시면 너무나도 여기에 정확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테스트가 돼야지 피험자로서 적합해요. 의식은 오로지 진실만을 아는데 왜냐하면 오직 진실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식이 거짓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운동역학 반응은 정확히 말하면 있음 반응이거나 단순히 없음 반응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것은 전기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것과 같다. 꺼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는 전기가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인구의 약 10%는 이 운동역학 테스트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유는 기에너지의 어떤 불균형 그 외에는 이 이유를 알 수 없다. 피험자의 의식 레벨이 200룩스 이상일 경우에만 온전하고 정확하다. 세계 인구에서 22%만이 20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20% 정도만이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 피험자가 200 이상의 그런 의도로서 한다면 정확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부부들끼리 하는 것은 때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도가 순수하다면 괜찮습니다. 부부끼리도 많이 해보세요. 뭔가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게 맞는 건데 힘이 빠지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타나 피아노도 조율을 하듯이 호킨스 박사는 영적 응급처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흉선치기를 해라. 가슴 한복판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좋은 생각을 하거나 하하하를 해도 되고 그렇게 몇 번 두드리면 4시간 동안은 조율이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 최근에 헤비메탈 음악을 듣거나 폭력적인 TV, 영화를 보거나 또 폭력적인 게임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바로 같이 있었다거나 이러면 뭔가 오작동이 될 수가 있다. 부정적인 음악을 들은 그 에너지는 30분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 하게 되면은 오작동이 있겠죠. 텔레비전 광고나 배경음악 또한 부정적 에너지의 일반적인 근원이다. 조용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 좋다. 사회 문제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표창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식혁명인데 원제가 파워 vs 펄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를 대략 아시겠죠? 파워는 잠재력의 힘입니다. 내부의식, 무의식, 근원의 힘, 진실된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스는 표면의 힘, 외부의 힘, 드러난 힘, 그리고 이것은 거짓된 힘을 뜻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원수를 갚겠다, 꼭 죽이겠다. 자, 이것은 힘입니까? 아닙니까? 힘이지요. 힘이지만 그것은 펄스다. 모든 인간은 의식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이 단지 생존하는 것을 일로 했을 때,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천이라고 했을 때 분기점이 정확하게는 2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만 미리 이제 아셔도 됩니다. 이 200이라고 하는 이런 분기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아래를 포스, 표면의 힘, 분노, 욕망, 자존심, 이 200을 넘어가게 되면 비로소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진실된 영역이다. 그래서 이것을 도표를 시켜놓은 것이 의식 레벨 표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차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 운동역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